네, 오늘 이 시간은 원해방정식입니다. 원해방정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네요. 표준형, 일반형, 그리고 원해방정식의 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원해방정식은 추가적으로 원과 직선이 있는데요. 본 교재는 원과 직선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단원이 또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 원해방정식의 시작부터 배우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인데요. 자, 원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죠. 원이라는 것은 평면도형이에요. 평면도형. 그리고 하나의 정해진 점, 고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러한 점들의 모임은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상으로 하나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이러한 점들. 이 세 개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점들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점들은 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도 한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도 해요. 자, 자취라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떨어져 있는 점들, 이 점들의 자취, 이 점들의 움직임은 이 움직이는 점들을 다 그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이렇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정점을 그 원에 뭐라고 한다? 중심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것, 그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의 일부,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원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 자, 원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의 정점을 A, B라고 하고요. 예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점들을 X, Y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가 싹 모을 거니까 이 점들을 이렇게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다 모을 거니까 그 점들에 대해서 자취를 구해보면 자,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 Y에서 A, B까지의 거리가 R인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a의 완전 제곱 y-b의 완전 제곱은 r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r은 거리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면 x-a의 제곱 그 다음 y-b의 완전 제곱은 r제곱이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x에 있고 y에 있는 이 a, b 그게 그 원의 무엇을 얘기한다? 중심을 얘기하고 등호 우변에 있는 거, 우변에 있는 r을 우리는 반지름을 결정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a, b로부터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다 x-a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 제곱, r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강조합니다. 이 A하고 여기는 B. 아이고, 왜 이거 두꺼워졌죠? 자, 여기 있는 A하고 여기는 요 B가 중심인 거고 우변에 있는 것은 반지름 제곱이더라 이거예요. 자, 만약에 그 중심이 원점이어 봐요. 그러면 여기는 A, B가 0, 0이 되겠죠? 그러면 x-0, y-0일 거니까 이러한 식이 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 얘를 비로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죠. 2차 함수도 어찌 보면 2차 곡선이에요. 그렇죠? 자, 2차 함수도 2차 곡선이고 2차 함수에도 뭐가 있어요?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죠? 자, 그래서 직선에도 있었잖아요. 직선에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죠? 자, 원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좀 뒤에. 자, 일단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x도 완전제곱 있고요. y도 완전제곱 있어요. 그리고 그 완전제곱 앞에는 다 플러스예요.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여도 되나요? 둘 다 마이너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좌변이 마이너스면 우변도 마이너스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완전제곱 그 다음 아이고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r제곱 뭐 이렇게 해도 x제곱 y도 제곱 앞에는 둘 다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x도 완전제곱 y도 완전제곱 그 앞에 부호는 같다. 앞에 부호는 같다. 오케이? 자, x-a의 완전제곱,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 그때 a, b가 원의 중심, 우변에 있는 r제곱은 반지름 제곱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뭐 간단한 거니까요. 중심 1,-3이다. 반지름이 2다. 그러면 임의의 점 x, y에서 요 1,-3까지의 거리가 2란 얘기겠죠? 그래서 x-1의 완전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3의 완전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 2니까 루트 없애면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심이 원점이고 0,0이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3, 제곱하면 9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원의 중심 a, b, 반지름이 r, 그러한 원의 방정식은 x-a 완전제곱, y-b 완전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 특별히 원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좌표축에 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좌표축에 접하면 x축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고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고 또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거 x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림상 원을 선생님이 먼저 그릴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대요.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있어요.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x축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x축이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 만나는 점 이걸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까지 이으면 90도가 되고 이때 이 길이가 뭐가 되죠? 이 길이가 그렇죠.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반지름은 결국 b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봐요. x축이 요 위에 있다면 그때는 요 반지름이 아이고 a, b가 여기 써 있으니까 자 a, b를 오른쪽으로 좀 옮길게요. 자 이때는 요 반지름은 실제 마이너스 b인 거죠. 왜? x축이 요 위에 있으면 요 중심은 y좌표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 반지름은 틀림없이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는 거하고 x축 여기 있는 것을 다식으로 표현해 보면 중심은 a, b니까 틀림없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이제 오른쪽 이렇게 돼 있으면 b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b 전체 제곱. 여전히 뭐죠? 그렇죠. b제곱이죠. 여전히 b제곱이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원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을 미리 다 두 개 그려놓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는 x축이 여기 있답니다. 아이고. 정정. 자, 하나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이 2,7이래요. 그러면 이때는 x-의 완전제곱, y-7의 완전제곱은
쓱 반지름이 7인 거죠. 49가 되더라 이거래요. 자,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있대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x좌표는 지 맘대로 바꾸지만 여하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y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은 요 반지름은 3인 거잖아요. 그래서 9가 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식으로 다시 와봐요. 요 식으로 다시 와보면 결국 우변에 있는 것은 반지름의 영향이잖아요. 반지름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중심의 y좌표하고. 오케이? 네? 자, 얘가 7이니까 오른쪽은 7제곱.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3인 거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것을 제곱하면 9가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원이 x축에 접하면 축이 x축에 접하면 그거의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랑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원이 있고요. 자, y축에 접한다고 해봐요. 자,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때는 중심이 a, b면 당연히 반지름은 양수 b인 거죠. 그죠? 뭐라고 쓸 거예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아이고 중심이 b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x축에 접하니까 엄마 이런 실수를 a가 되는 거죠. a의 제곱 될 거다. 오케이? 자, 만약에 y축이 여기 있다. y축 아이고 이거 접해하는데 y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중심이 a, b다. 그러면 이 반지름은 마이너스 a인 거죠. 왜? y축이 여기 있다면 요 a 값은 음수되니까요. 그죠? 그럼 이때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마이너스 a를 전체 제곱, 여전히 a 제곱. 오케이? 자, 이것은 검정색 얘를 좀 제가 생략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y축에 접하면 반지름과 중심의 x좌표가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하면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 영향이 있고 y축에 접하면 x좌표와 반지름이 서로 영향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당연히 둘 다 연결되어 있겠죠? 오케이? 보세요. 중심 x좌표가 다 R계열이고 y좌표도 R계열이고 반지름도 R인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여기 그림이 있네요. 자, 이 그림이 있네요. 자,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사분면, 4사분면 다 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사분면이라면 자, 요 반지름이 결국 원의 중심 좌표가 되니까 R, R이 될 거예요. 2사분면이라면 당연히 x좌표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3사분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은 R, 마이너스 R. 그죠? 그러니까 1, 2, 3, 4분면의 그 원들을 다 쓰면 얘는 x-r의 완전제곱, y-r의 완전제곱은 r제곱. 2, 4분면이면 마이너스 r,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y-r의 완전제곱은 r제곱. 3, 4분면은 당연히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y 플러스 r의 완전제곱은 r제곱. 4, 4분면이면 x-r의 완전제곱, y 더하기 r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r인지 x 더하기 r인지 y 빼기 r인지 y 더하기 r인지 이것은 중심좌표 x좌표 y좌표 각각 무슨 부호냐 이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1사분면이면 r, r 2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r 3사분면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이면 r, 마이너스 r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축이 동시에 접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일은 한 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중심이 다 r, r, 마이너스 r, 뭐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 r, r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한번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렇게 이어보면 요 직선은 무슨 직선이죠? 그렇죠.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렇죠? 아,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요. 그리고 중심이 1, 4분면이나 아니면 3, 4분면이 있대요. 그러면 그 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 이거. 만약에 2, 4분면과 4, 4분면이라면 당연히 중심 좌표는 요 빨간색 직선으로서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겠죠? 어떤 원이 두 축에 접하면 그거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특별히 y는 x라면 1, 4분면과 3, 4분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면 2, 4분면과 4, 4분면 위에 있다 이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를 무엇을 정리할 거냐? 반지름이 R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 원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뭔다? 있다 이거죠. 그죠? 얘를 가지고 틀림없이 문제를 풀어요. 빨리. 오케이? 자, 밑에 개념 확인. 중심이 3,1이고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죠? 아, 반지름이 1이네요. 그래서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Y-1의 완전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2,5를 지나고 Y축에 있대요. 아, Y축에 접해요?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네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2가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Y-Y의 완전제곱은 4 이럴 거다 이거죠. 자, 이번엔 두 축에 동시에 접하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2가 반지름이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X-4의 완전제곱 그리고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은 16이라고 나올 거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 표준에 관련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거. 도형의 방정식은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해요.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런 식의 문제는 요런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봅니다. 예제 1번. 중심이 1,3이고 점 5,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오케이? 자, 중심이 1,3이면 뭐라고 쓰죠? x-1의 완전제곱 y-3의 완전제곱인데 반지름 모르잖아요. 그래서 r 제곱이라고 해야죠. 그죠? 특별히 얘가 5,0을 지난대요. 그러면 5,0을 뭐 할까요? 대입하겠죠. 그래서 5, 0 대입하면 5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0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는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반지름이 5라는 얘기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1 제곱 y-3 제곱은 25다라고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얘는 또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요. 다르게는 이게 원의 중심이고 얘가 원유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빼기 1, 4의 제곱 16 플러스 3 빼기 0, 3의 제곱 9. 루트를 딱 씌우면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예요? 5란 얘기죠?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밑에 유제를 좀 봤더니요. 유제 중에서 2번 한번 보세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대요. 자, 직선이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y에다가 0 넣어서 x좌표 구하고 x에다가 0 넣어서 y좌표 구하면 그게 각각 x절편, y절편인 거죠. 오케이? 자, 3번은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5라면 얘를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표준형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예제 2번 폈는데 예제 2번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예제 1번 풀고 유제 문제 풀어봅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요. 선생님은 예제 문제 위주로 문제를 푸지만 여러분들은 예제 문제 푼 거 보시고 그 다음 멈추기 하고 유제 문제 풀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예제 풀고 이렇게 하세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이제. 자, 원오와 2, 마이너스 4, 원오란다. 1.5랬죠? 1.5와 2, 마이너스 4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이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원점하고 점 A가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점하고 A가 지름이니까 OA의 거리, OA의 거리가 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지름을 반절하면 뭐가 나와요? 반지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원점과 A의 중점, 얘가 중점이잖아요. 그죠? 얘가 중점, 선생님 화살표 한 건데 얘가 중점인 거죠? 요 중점이 결국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O하고 A에 대해서 먼저 중심, 즉 중점, 중심을 구하면 자, 원점은 0,0이니까 중점은 평균이죠? 더해서 반절 1, 마이너스 2 이거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 반절. 그럼 반절할 거니까 2. 거리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의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 20. 루트 2 루트 약분하면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중심이 1,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y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은 반지름 루트 5의 제곱 5가 될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기 앞서 필수 공략 보세요.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그러면 중심은 A, B의 중점이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 A, B의 거리의 반절이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해요. 좋은 방법이에요. 자, 또 다른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원위의 점 있죠? 원위의 점. 원위의 점을 그냥 x, y라고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점하고 이 점 A, 원위의 점. 이렇게 이으면 얘도 하나 직선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점과 A점 또 이어봐요. 이렇게 이어봐요. 그러면 원점 5하고 이은 거와 점 A하고 이은 두 선분은 서로 뭐 돼요? 서로? 그렇죠. 90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이 90도란 얘기예요.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두 직선이 직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직선의 기울기와 2번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을 해요. 자, 0,0이니까 x 빼기 0분의 y 빼기 0. 이게 1번 직선의 기울기죠. 곱하기 2번 직선 x-2, x의 증가량 y 더하기 4, y의 증가량. 오케이? 이거의 곱은 얼마 나와야 한다? 마이너스 1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분자의 곱 y에 y 더하기 4 x하고 x-2 곱해서 넘겨버리면요 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변을 이항시켜봐요. 그러면 x에 x-2 플러스 y에 y 더하기 4는 0이 돼요. 오케이? 얘를 전개하면 이따가 배울 원의 표준형이 나와요. x의 제곱, 그 다음 y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이꼴 0이라는 원의 표준형이 나온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뭐 한 거예요? 원위의 임의의 점을 잡고, 임의의 점을 잡고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점 O까지 거리란다. 원점 O까지의 기울기, 점 A까지의 기울기,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얘는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표준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뭐가 나와요?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이 나와요. 오케이? 일반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공식으로 한번 써줄게요. 자, 점 A가 x1, y1, 점 B, x2, y2라고 할게요. 이때 A, B가 뭐예요? 지름의 양 끝점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 글씨가 왜 이러죠? 자, 지름의 양 끝점.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점 A까지의 기울기하고 점 B까지 먼저 다시 한번 유도해보고 다시 쓸게요. 자, A점까지 기울기 x-x1, y-y1 이게 A점까지 기울기죠. 곱하기 B점까지 x-x2, y-y2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를 시약 곱하고 2야. 오케이? 시약 곱하고 2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라는 원의 일반형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하나 공식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중심이 y는 ex라는 직선 위에 있고 원점과 마이너스 2,1을 지난대요. 그러면 중심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심이 특별 어디 있대요? y는 ex 위에 있대요. 가지고 이럴 때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지 말고 어차피 a, b는 이 안에 집어넣으면 b가 2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심이 y는 ex 위에 있다니까. 그래서 a, b라고 하지 말고 a, 2a라고 두면 미지수가 하나 줄어요. 오케이? 이렇게 둬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중심이 얘고.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쓰겠죠. x-a의 완전제곱, y-2a의 완전제곱은 반지름 모르는 거 알죠? 그래 놓고 원점 한번 대입하고 마이너스 2,1을 한번 대입하는 거예요. 자, 원점 대입하면 0 대입하니까 a제곱, 0 대입하니까 4a제곱. 그럼 5a제곱이네요. 5a제곱이 r제곱이라는 식 하나. 자, 이번에는 뭐 대입해요? 그렇죠. 아이고, 다 지워지면 안 되죠. 이번에는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 자, 정리하면 여기 a제곱, 4a제곱, 당연히 5a제곱이겠죠. 그 다음 이 가운데 뭐 있죠? 그렇죠. 플러스 4a. 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8a인가요? 그렇죠? 플러스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오케이? 숫자 4, 4. 8은 r제곱. 오케이? 그래서 요 식하고 요 식을 뭐 하는 거예요? 연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r제곱이 5a제곱이니까 그대로 넣으면 여기에 5a제곱을 넣으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이니까 결국 a가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r제곱은 20이라는 거네요. 그런 거로 답은 a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x-2의 완전제곱. 2자가 완전제곱. 그리고 a가 2니까 y-4의 완전제곱은 r제곱. 20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니까요. 필수 공략에 중심이 요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중심을 뭐라고 둔다? a, ma 더하기 n으로 두세요.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 이것을 조금 확장시키면 중심이 y는 fx라는 어떤 식 위에 있대요. 오케이? 요거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을 a, fa라고 둔다. 이거죠.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유제 1번 보세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뭐 해야 돼? a, 3의 마이너스 1. 중심 x축 위에 있대요. 그러면 a, 0 이렇게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예제 축에 접하는 거네요. 자,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세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 원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보세요. x축에 이렇게 접하는데 y좌표 보세요. y좌표가 0 아니면 음수네? 0 아니면 음수? 그럼 생각해 보세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접해봐요. 또 이렇게 접해봐요. 0은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수라면 이거 y좌표 음수나요? 아닌 거죠? 얘가 음수인 거죠? 그죠? 왜? y좌표가 음수니까 지나는 원. 지나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음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원이 이렇게 있으면 x축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와 있는 단서가 1,0을 지난대요. 그러면 요 점이 1이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 x좌표가 얼마인 거예요? 1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중심 x좌표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럴 거예요. 1,0을 지난다니까 얘는 x-1의 완전제곱. 자, x축 밑에 있으니까 y 더하기 r의 완전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쓴다 이거죠. r은 양수. 오케이? 이렇게. 자, 이것이 어디 지난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1,0은 이미 써먹었어요. 중심 x좌표가 1이라고. 오케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6 플러스 마이너스 2 더하기 r의 제곱은 r제곱. 얘를 전개하면 4 마이너스 2r 플러스 r제곱인데 날라가고요. 그러면 r 값은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식 완성됐죠. 오케이?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r 값이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x-1의 완전제곱, 그 다음 y 더하기 10의 완전제곱은 100이 되더라 이거예요. 에? 네, 맞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좀 잘 안 맞죠? 자, 1,0을 지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을 지나고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래서 25, 아니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16에 4하고, 야, 이게 잘못됐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세상에. 자, 요것이 2R이 아니죠? 1 아니죠? 얘가 4R인가요? 네네네, 4R이죠. 자, 용서해 주시고, 얘가 4R. 20이니까 R 값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x-1의 완전제곱, y-5의 완전제곱은 25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플러스 했으니까 플러스라고 써야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정신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다음 2번. 마이너스 3,1과 0,4를 지나고 y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 할게요. 공간상으로. 자, 이렇게 원이 있으면 y축이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까 생각해 봐야겠는데 마이너스 3,1, 0, x좌표가 서로 뭐죠? x좌표가 0 아니면 음수잖아요. 그럼 y축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림없이 3, 4,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얘가 0,4니까 이거 좌표가 4라는 얘기겠죠. 중심의 y좌표는 얼마예요? 4예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은 16이 되겠죠? 당연히 r은 양수인 거고 아이고 16이란다. r 제곱이 돼야 하는 거고요. 와, 왜 그러죠? 자, 이것이 마이너스 3,1을 지난다니까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r의 완전제곱.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9는 r제곱. 얘 전개하면 9 마이너스 6r 플러스 r제곱. r제곱 소거되고 그러면 r은 3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로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은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계산식을 좀 했는데 축에 접하는 거 요것이 과연 반지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반지름 중심의 부분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7 아니 그 다음 예제 5번이죠. 예제 5번.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있게 막 좀 그러죠 말이. 자, 두 축에 동시에 접한다. 중심이 마이너스 1,a인데 a가 음수래요. 그럼 a가 음수면 얘는 몇 사분면이죠? 그렇죠. 4사분면이죠. 4사분변이 뭐예요? 4사분면이죠. 4사분면. a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거의 중심은 마이너스 r, 4사분면이잖아요. 그렇죠? r, 마이너스 r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r의 완전제곱 y 플러스 r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r은 양수.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니 중심이 마이너스 1,2라고 했잖아요. 아, 왜 이렇게 했죠? 중심이 마이너스 1,2래요. 그럼 당연히 a가 얼마면 되죠?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예제 4번입니다.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거에 대한 문제네요. 자, 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1,0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x축에 접하면 이렇게 x축, y축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접하는지 아래에서 접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서 x축이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접하는 거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구분 짓는 것은 어떻게 구분 지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나는 점의 좌표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1,0 얘는 아주 특별한 점을 나한테 준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게 몇 사분면에 있죠? 3, 사분면이잖아요. 3, 사분면. 그러니까 당연히 원은 x축 위에가 아니고 x축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x축 밑에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놓고요. 어딘가의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거고 그리고 1,0을 지난대요. 1,0. x축에 접하면 그 접점이 x축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 1,0이니까 당연히 이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 원의 중심 x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원의 중심 x좌표가 1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반지름이 r인 거고. 그럼 이 중심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x 마이너스 1에
완전제곱 y 더하기 r의 완전제곱은 r제곱 r은 양수 이렇게 두면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딸랑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얘는 16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얘는 전개하면 4 마이너스 4r 플러스 r제곱이죠? 그러면 r제곱 양변 소거되고 16, 4 마이너스 r은요? 마이너스 4r은요? 그럼 r값은 16, 4가 20이니까 5가 나오겠네요. 그런 거로 x-1의 완전제곱 y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은 25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2번 마이너스 3,1, 0,4를 지나고 y축에 접한다. 그러면 y축이면 또 y축이 딱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왼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지를 또 구분해야 하잖아요. 뭐 보고 판단한다? 지나는 점. 자, 마이너스 3,1은 몇 사분면에 있어요?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면 y축 왼쪽에서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깨끗하게 지우고 원 이렇게 있어요. y축 이렇게 있어요. 그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1이 있대. 그리고 0,4. 또 특별한 점을 줬죠. 0,4, 0,4 y축 이 점이잖아요. y축에 접하면 이 접점이 당연히 y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y좌표가 4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 두두두두두두 가면 이거의 반지름은 r로 두는 거고 그럼 이거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r, 4라고 둘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r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은 16이라고 둘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3,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r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9인가요? 9는 16이 될 거다. 이거 정정. 16이라니요. 세상에. 자, 16이 아니고 당연히 r제곱이 돼야죠. 네, 얘는 r제곱이다. 자, 이거 정리하면 9-6r 플러스 r제곱이죠. r제곱 여전히 소거되고요. 9, 18 마이너스 6r. r은 3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런 거로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은 9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축에 접하는 거. x축에 접한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y축에 접한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것은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제 5번입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a이고 두 축에 동시에 접한다. 두 축에 동시에 접하면 당연히 x축, y축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는 원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이것 또한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추가적인 조건 지나는 점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점이 이거래요. A가 특별히 음수래. 얘가 음수래요. 음수.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죠? 그렇죠. 음수, 음수니까 3, 4분면이잖아요. 3, 4분면. 그죠? 그래서 X축, Y축, 이거. 원을 먼저 그릴게요. 원을 그리고 X축, Y축 이렇게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잖아요. 3, 4분면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1,a래요. R이 얼마란 얘기예요? R이. 얘가 마이너스 1,a니까 1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a.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아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니까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은 1 이렇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축에 접하든 y축에 접하든 동시 접하든 추가적인 조건 가지고 얘가 어느 쪽에 있을 거냐 먼저 판단을 해줘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제 5번까지 풀었어요. 나머지 여러분들 유제 문제 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
네,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방금 전까지는 표준형 했죠? 자, 일반형. 일반형은 표준형을 다 전개하는 거예요. 오케이? 표준형을 다 전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표준형이 x-a의 완전제곱, 그리고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었죠? 얘 전개할게요.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또 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지금 x도 제곱부터 쓰고, xy를 제곱부터 쓰고, 그 다음 xy 1차 쓴 거예요. 나머지 상수 a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y 제곱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2x 이거 어차피 상수잖아 실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ax 쓸 거고 얘도 실수니까 bx 이것도 어차피 실수니까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요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이 모양새가 뭐죠? 이 모양새는 x도 제곱 있고 y도 제곱 있고 둘 다 제곱인데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요 이걸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같은 개수 3x제곱 더하기 2y제곱 안 돼요. x제곱 y제곱 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또는 7x제곱 7y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같은 개수. x제곱과 y제곱이 같은 개수가 돼 있어야 돼요. 반대부 안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왜? 그리고 x 곱하기 y 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x 곱하기 y양. 우리는 x 곱하기 y양 본 적이 없죠, 아직. 그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기하, 2차 곡선 파트에 나와요. 쌍곡선이라고. 자, 여하튼,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 같은 개수 x제곱하고 y제곱 있고, x 곱하기 y양은 있지 않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 조금 지워버리고. 자, 그럼 이것을 일반형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by c 이꼴 0에서 얘를 얘를 가지고 이게 원이라고 하니까 얘를 가지고 중심 좌표와 반지름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니다. 얘를 자, 표준으로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바꾸긴요? x도 완전 제곱, y도 완전 제곱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ax 뭐 있으면 되죠? 요거의 반절 제곱. 그죠? 2분의 a의 완전 제곱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 y도 y의 제곱 by 당연히 b를 반절해서 제곱인 거 있어야겠죠? 그리고 c인데 얘하고 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빼줘야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은 0인 거죠. 그러면 좌변은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제곱 그리고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제곱이죠. 자, 여기 상수항 있죠? 다 넘겨버리죠. 다 넘겨버리고 통분하자고. 그러면 4분의 a, 4분의 b 제곱제곱이니까 4로 통분하고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c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c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4c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일시로 보이네요. 자, 마이너스 4c가 될 거다 이거예요.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A하고 B하고 C가 실제 상수상으로 주어질 건데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요 우변 있잖아요. 우변 이거. 얘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인 분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 있어요? 몰라요. A, B, C가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우변이 만약 0이어봐요. 우변이 0이면 원래 표준형에서 우변은 뭐였죠? R제곱, 반지름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변이 0이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없다는 얘기지. 우변이 음수여봐요. 우변은 틀림없이 R제곱인데 음수여봐.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변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우변이 양수가 안 되면 얘는 원으로서 도형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오케이? X제곱과 Y제곱이 같은 개수인 거 다 좋아.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이 나와야 돼. 반지름이. 반지름이 안 되면 얘는 원회로서 일반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 식을 뭐라고 하냐? 원의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원의 판별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원에도 판별식이 있구나. 그럼 선생님 이거 외우지 않고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그냥 일반형을 보고 바로 구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새를 잘 봐요. 이 모양새를. 어떻게 됐는지. AX죠. 걔 뭐 했어요? 반절했어요. BY죠. 뭐 했어요? 반절했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게 끝이에요. 뭐 끝이에요? C 넘기고 요 반절 제곱, 요 반절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x byc = 0이에요. 그냥 바로 써요. x 더하기 여기 a니까 반절 y 더하기 얘 b니까 반절 그리고 상수 넘겨요. 빼기 c 그리고 나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을 더해요.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 그래서 요 값이 양수이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뭐 있어요? x의 개수 반절, y의 개수 반절. 왜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반절하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한두 번 만들어봐요. 오케이? 자, 밑에 개념하게 문제 봅시다. 요거 구하래요. 합니다 그냥. x 마이너스 2죠. 그럼 빼기 1. 마이너스 2 반절해야 하니까. 그리고 y 개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y 제곱인 거죠. 그죠? 그리고 상수 넘겨 좌변 1 추가 4 끝. 중심이 1,0 1,0 반지름 2 반지름 또 4라고 하지 말고 반지름 2예요. 그 다음 예. 자 x항 없어요? 그럼 x의 제곱으로 끝. y가 4y네요. y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상수 넘겨 이거 제곱 추가해. 그러면 9죠. 중심이 0, 마이너스 2 반지름은 3. 무슨 말이야 가죠? 자, 얘 2x네요.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반절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6y네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 상수 넘겨. 그래놓고 요거 제곱과 얘거 제곱 추가해. 1, 9, 10. 그러니까 9가 나오네요.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1,3. 반지름은 3. 오케이? 자, 얘 또 x 1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완전제곱. y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아, 이거 더하기라고 쓰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상수 넘겨 2분의 1. 제곱 더해 4분의 1,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나오네요.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반지름은 1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딱 보잖아요. 딱 보잖아요. 그러면 중심좌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반지름은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2y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선생님 반지름 제곱은요. 넘기면 2. 제곱 2. 4. 반지름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숙달되면 그렇다 이거죠. 예제 1번입니다. 자, 이거의 원의 중심이 C,4고 반지름이 3이래요. 냅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죠. 플러스 2x니까 당연히 x 더하기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y니까 y 잘 써야죠. 이 왜 그래요? y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은 상수 넘겨 빼기 b 그 다음 추가해 1a 제곱 맞죠? 그럼 이거 중심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a 반지름 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b 더하기 1 플러스 a 제곱이죠.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 제곱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중심이 C,4래요. 얘가 C,4래요. 엄마 A 값 4, C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반지름이 3이래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돼야 돼요? 9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1. A가 4였으니까 16은 9. 따라서 B는 암산하면 얼마죠? 암산하면 8인가요? 17 빼기 8이 9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A 값, B 값, C 값 다 나왔다. 알아들으셨죠? 자, 예제 2번입니다. 방정식이 원을 나타낸다. K값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원을 나타낸다니까 표준형이겠죠? 아니 판별식이겠죠? 판별식 외우라 말라? 외우지 마라. 그냥 바꿔라. x 더하기 2의 완전제곱 y-3의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k 2하고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4 플러스 9 결국 이오곳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작다 13 끝. 오케이? 응? 좀 더 빨리? 막 이런 거 생략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응. 여기 k 넘겨. 마이너스 k. 얘 반절 4x니까 반절 제곱하면 4잖아. 마이너스 6이니까 반절 제곱하면 9죠. 얘가 0보다 크면 되지. 이렇게 바로 해도 돼요. 원래 또 이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이제. 원점 그리고 2,6, 4,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이에요. 외접원. 그러니까 원점과 요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 구해봐.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긴요? 일반형으로 두세요. x의 제곱, y의 제곱, ax, by, c = 0이라고 둬요. 선생님 대문자 a, b 쓰는 거 아니에요? 장난치고 있어요? 내 맘대로 쓰는 거지? 자, 얘가 원점을 지난다. 0,0 대입. 2,6 지난다. 2,6 대입. 그 다음 4,2 대입한 식을 세 개를 다 쓰는 거죠. 오케이? 자, 씁니다. 빠방, 빵빵빵빵 c는 0이죠. 2,6, 2, 6, 4하고 36이니까 36, 40인가요? 2a 더하기 6b, c가 0이었으니까 끝. 16 더하기 4, 20인가요? 그리고 4a 더하기 2b는 0. 둘이 연립하면 a, b 나올 거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아픈 거 아니야. 오케이? 응? 자, 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것은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슨 접원? 외접원. 그러면 삼각형은 세 꼭지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과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삼각형의 넓이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사선식 있잖아요. 사선식 신발권. 오케이? 사선식을 통해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이 삼각형 세 개의 꼭지점 가지고 뭘 또 구할 수 있어요? 외접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 외심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외접원 넓이도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형 세 꼭지점 주어지고 삼각형 넓이 구해. 외접원 중심 어디야? 반지름 얼마야? 외접원 넓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후다닥 풀어야 돼요. 후다닥. 오케이?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제
356페이지 유제 3까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